안녕하세요. 2학년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6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모두들 출석 확인 설문지 참여하고 오셨죠? 그 설문지에 참여하셔야 오늘 수업에 출석이 인정되니 반드시 하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가서 하고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교과서 64쪽부터 6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들 집에 가지고 계신 교과서를 펴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할 내용을 간단하게 목차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례 부분에 보시면 오늘은 재무상태표 개정의 회계정보 처리, 즉 재무상태표 안에 들어가는 자산, 부채, 자본 중 제일 처음인 자산의 회계정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은 과거의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즉 기업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들을 뜻합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오늘 배울 현금을 포함해서 현금, 상품, 건물, 차량 운반구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재화와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대여금, 미수금과 같은 권리, 채권이 포함됩니다. 이 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이 둘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보다 짧은 기간 내에 기업에서 필요할 때 바꿔서 써먹을 수 있으면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1년보다 긴 기간 동안 가지고 있어야지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유동자산을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거예요. 자, 유동자산도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즉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오늘 배울 당좌자산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판매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지만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면, 즉 상품을 뜻하겠죠? 재고자산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판매 과정 없이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당좌자산 중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 중 첫 번째인 자산 중에서도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자산 중에서도 판매 과정 없이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당좌자산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판매하지 않고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는 그쵸? 당연히 현금이겠죠. 그래서 현금과 그 현금의 성질을 가진 자산이라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름이 좀 길어요. 이거 계정 과목 아니죠? 이거는 우리 재무상태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결산 절차의 마지막 회계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 보고서에 들어가는 통합 계정입니다. 통합 계정은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 중에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사용하는 계정인데요.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이런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현금, 그리고 현금의 성질을 지닌 자산인 현금성 자산, 그리고 우리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친구들은 계정 과목이죠. 우리가 실제로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하고 분계를 할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현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현금, 현금은 돈이죠. 맞아요. 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점 가서 사용을 하는 동전 또는 종이돈, 지폐 등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통화를 현금이라고 분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이나 종이돈, 즉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즉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친구들이 또 나와요. 자, 요 통화 대용 증권 안에는 왼쪽에 보시면 요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얘도 어떻게 해요? 더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타인 발행 당좌수표. 자, 여기서 타인이라 하면 내가 아니라 남, 즉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타인 발행 당좌수표라고 합니다. 요 타인이란 말은 우리 회계상의 거래에서 다른 말로 동전 발행 당좌수표라고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으악. 즉 문제 속에 나와 있는 그 회사, 동점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린 타인 발행 당좌수표 또는 동전 발행 당좌수표라는 표현을 보면 바로 요거 통화대용 증권이구나. 즉 회계 처리 분기할 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떠올릴 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자기합수표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 요거는 통화대용 증권으로서 회계 처리를 할 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떠올릴 줄 아시면 됩니다. 실습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65쪽이에요. 자, 한국전자에서 거래가 발생했네요. 1월 25일에 거래처 한일테크와의 미수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금 회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미수금 우리 요 계정 과목 언제 사용했었죠? 맞아요. 상품이 아닌 재화들을 돈을 받지 못하고 외상으로 판매를 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었어요. 아직 받지 못했던 대금을 지금 회수를 한 상태니 한국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국전자에게 들어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주는 그 채권, 즉 자산이 회수가 되어서 없어진 상태이겠네요. 더 이상 받을 돈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미수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대면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고 요 대가로 무엇을 받았나 보니까 아까 현금을 받았다고 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차변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금액은 50만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6쪽입니다. 자, 2월 3일에 거래처 캠코전자와의 미지급금 1,300만 원을 한국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던 자기압 수표로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지급금을 지급을 하였으니 아직 지급하지 않았던 대금을 돈을 주었으니 언젠가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부채가 감소하였겠네요. 그럼 부채의 감소 차변에 미지급금 적어주시면 되고요. 무엇으로 부채, 빚을 갚았나 보니까 자기압수표로 갚았네요.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죠? 자기압수표는 통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권으로 통화 대용 증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화 대용 증권을 보면 바로 그쵸?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떠올리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1,300만 원. 자, 다음으로 3월 13일이에요. 거래처 강남PC와의 외상 매출금, 강남PC 외상 매출금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해요. 자, 일단 외상 매출금이 입금되었으니 한국전자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서 대금을 회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의 감소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외상 매출금을 무엇으로 회수를 하였나 보니까 현금으로 300만 원을 일단 받았고 차변에 현금 자산의 증가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해요.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총 외상매출금 금액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되죠. 그래서 1,500만 원의 외상매출금이었구나 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할 내용 중에 가장 조금 난이도가 있고 기억을 좀 많이 되살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현금과 부족이죠.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고를 열어봤을 때 금고에 얼만큼 내가 돈이 있는지를 기록을 따로 장부에 할 거예요. 근데 항상 그 기업의 금고와 장부에 기록해 놓은 금액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록해 놨던 장부의 금액과 그리고 실제 금고에 쌓아놨던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을 우리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겠죠.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자, 근데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기말 결산 때에 그 원인에 대해서 만약에 끝까지 찾지 못하면 우리는 많으면 잡이익, 부족하면 잡손실이라는 개정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즉, 중요한 건 임시로 사용하는 개념 과목이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1학년 때 봤던 표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현금과 부족을 따지는 기준 금액은 실제 금액일까요? 아니면 장부 금액일까요? 맞아요. 기록도 아무리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요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계상의 거래 문장을 보고 이게 과잉인지 아니면 부족인지 판단하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부족한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를 했을 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이 없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네, 자산이 줄어들었네, 대변에 현금이라고 적어주시고 맞은편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원인을 모를 때 원인이 뭐지? 내가 뭐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지? 할 때 그 자리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현금이 부족했던 이유가 밝혀지면 차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을 대변으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반대편으로 적어주면 그 계정 과목이 상쇄되죠. 그 맞은편에 무엇 때문에 현금이 부족했었는지 원인에 대한 계정 과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말 결산까지 갔는데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결산 시에는 나머지 현금 과부족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두지 않고 내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번 회계기간 동안에 현금이 좀 부족했어. 이유를 모르는 손실이야. 잡다한 손실이야 라고 해서 잡손실이라는 계정으로 대체해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경우를 살펴볼까요? 자, 실제 내가 금고에 가지고 있는 돈하고 장부에 기록한 걸 비교를 했을 때 현금이 조금 많네? 나 현금이라는 자산이 좀 증가돼 있네? 차변에 현금이 많은데 뭐 때문에 많은지 몰라.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몰라. 할 때는 맞은편 대변에 그 현금이 남아도는 이유에 대해서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을 적어주고 이 임시 계정 과목 왜 현금이 남아도는지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면 마찬가지로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적어주면서 동시에 무엇 때문에 현금이 자산이 증가되어 있었는지를 계정 과목을 찾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 결산 시까지 현금과 부족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이 판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지 않고 현금과 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을 잡이익, 잡다한 이익이다, 원인을 모르는 이익이다 로 대체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살펴본 이 과정은 회계 기간 중에 내가 불일치하는, 즉 실제 금액과 장부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회계 처리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회계 기간에는 몰랐는데 기말 결산 때 띡 하고 금고를 열어보고 장부랑 비교를 해봤더니 결산 때 불일치한 거를 그때서야 발견한 경우도 있어요. 방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회계 기간 중에 불일치한 경우를 발견하고 원인을 찾고 결산 때까지 찾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대체를 해주는 거였다면, 두 번째 경우는 회계 기간 동안 모르다가 결산 때가 되어서야 그때 발견할 경우 회계 처리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현금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 과목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현금과부족은 우리 기말 결산 보고서, 즉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 때 나의 현금 장부와 실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원인은 모름, 잡다한 손실이라고 적어주고, 현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현금의 증가, 자산의 증가, 현금이 많아. 이유는 몰라. 대변에 잡다한 이익, 자비익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금과부족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마찬가지로 실습 예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7쪽이에요. 자, 3월 17일에 발견했어요. 현금이 장부 잔액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을 하였어요. 자, 그럼 발견한 즉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드는 상태니까 감소, 대변에 현금이라 적어주고, 원인은 아직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맞은편 차변의 계정 과목 5글자, 맞아요. 현금과 부족, 금액 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틀 지나서 3월 19일 날, 3월 19일 날 5만 원 부족했던 것 중에 일부 금액이 거래처 직원의 그 결혼을 했나 봐요. 거래처 직원이. 그 직원의 결혼 축의금을 누락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자, 거래처 직원이니까 우리 거래처라는 단어 보면 바로 떠오르는 계정 과목. 그쵸? 접대비로 3만 원을 사용을 했고, 그때 발생했던 우리 결혼 축의금에 대해서 접대비라는 비용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겠죠? 근데 그 현금에 대해서 바로 대변에 현금이란 자산 감소라고 쓰지 않고 아까 이미 회계 처리해줬던 3월 17일자에 있던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현금 과부족 금액 3만 원 이렇게 상계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현금의 성격을 지닌 자산, 현금과 같은 성격이 있는 자산이라고 해서 큰 비용 없이 현금처럼 바꿔서 사용하기가 쉽고, 그 해당 상품의 이자율이 변동을 한다고 해서 상품의 가치가 변동될 위험이 적은 것들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불리웁니다. 중요한 건 이 자산들을 취득했을 때 그 당시의 만기, 즉 기간 만료되는 게 3개월 이내일 때 우리는 그러한 금융상품들을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분류를 해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들, 채권이라든가 짧은 기간 단기 금융상품이라든가 우선권이 있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문구를 보면 우리는 요 회계상의 거래에서 찾아야 되는 계정 과목은 현금의 성격을 지닌 자산, 현금성 자산이구나 라고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재무상태표의 제일 첫 번째 자산 중에서도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중에서 굳이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당좌자산 중에서 돈, 현금, 그리고 현금의 성격을 지닌 자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통합 계정이었고 보고서에 들어가는 친구였죠. 실제로 내가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을 하고 분계장에 분계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들은 요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요 두 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돈 또는 동전, 즉 통화 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을 하고 그 문구를 보고 그 단어를 보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는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타임 발행 당좌수표, 다른 말로 동전 발행 당좌수표, 그리고 자기압수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그런 금융상품들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계정 안에 포함되는 두 가지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그리고 현금과 관련해서는 실제와 장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임시로 작성을 해주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의 회계 처리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요구불 예금, 우리 당좌예금, 보통예금, 회사의 통장인 당좌예금, 개인의 통장인 보통예금 등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